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마사낭 사부두에서 출발한 25,000톤급 화물선이 30일간 항해를 마치고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색 상징인 올리브 그린과 폴란드 국기를 부착한 K2 전차를 크레인이 들어 선박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초 12월에 보내기로 한 구황차 물량 7대를 앞당겨 보낸 겁니다. K2 전차 1차 물량 180대 가운데 올해 예정된 56대는 모두 인도를 마쳤으며 잔여 물량 96대는 내년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 육군 제16 기계화사단은 84대의 K2 전차를 운용하게 됩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 폴란드 K2 전차를 수개월씩 앞당겨 조기 출고하는 등 신속한 생산 출고 관리로 현지에서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K2 전차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품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전차 생산이 완료된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정규 성능 검사 외에도 모든 K2 전차에 대한 추가 진단을 출고할 때까지 주간 단위로 반복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이미 폴란드에 인도돼 운영 중인 K2 전차에 대한 현지 피드백을 반영해 검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형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 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인수되고 있는 K2 전차를 러시아 국경 인근에 전진 배치해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소식통은 K2 전차를 앞세워 러시아를 겨냥한 도발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5.4km 떨어진 전방부대에 배치했으며 이번에 도착한 이번 연도 마지막 물량 7대까지 인수해 전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 제16 기계화사단 홍보실은 성명을 통해 K2 전차는 모스크바와 폴란드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K2 전차가 배치된 제16사단 예하 기계화여단은 칼리닝그라드 국경에서 5.4km 떨어진 최전방 부대이며 폴란드 육군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평가받습니다. K2 전차가 도입되기 전에는 PT-91 전차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K2 전차를 인수해 전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매체들은 K2 전차 배치를 두고 러시아를 겨냥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K2 전차는 여러 면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한 그 어떤 전차보다 뛰어난 전차라며 러시아의 최상위 T-90M이나 4세대 전차인 T-14 전차와 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나토에 포위되어 러시아 본토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인근에 K2 전차가 배치되는 것은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폴란드의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의 병력을 3배로 증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합니다. K2 전차는 이름만 들어도 위풍당당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차입니다.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력과 설계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로 한국의 방위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탁월한 기동성은 기본이고 거기에 최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전장 환경을 반영해 설계된 전차로 세계 전차 시장에서도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다목적 전장 대응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K2 전차는 단순히 강력한 전차를 넘어선 미래지향적인 방위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아 전통적인 전차의 기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K2 전차는 높은 기동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서스펜션 시스템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을 가능하게 해 산악 지역에서의 작전 성공률을 높입니다. 이 서스펜션은 단순히 높이 조절에 그치지 않고 도하나 방어 시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K2 전차는 최대 2m 수심의 물을 건널 수 있는 도하 능력도 갖췄습니다. 도하를 가능하게 하는 완전 방수 시스템은 전차 내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화생방 상황에서도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전장 내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적군이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K2 전차는 안정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K2 전차의 주포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로 최신 전차포탄 기술과 결합하여 믿을 수 없는 관통력과 정확도를 자랑하며 기존 K1 전차에 비해 사거리와 위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포탄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 탄약은 장애물을 넘어 적을 타격하거나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GPS 기술과 통합되어 있어 고정된 목표뿐만 아니라 이동 중인 목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KSTA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K2 전차의 화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목표 상공에서 폭발하여 자탄을 아래도 뿌리는 방식으로 적 장갑 차량에 취약한 상부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적의 헬리콥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분당 최대 열발이라는 엄청난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이는 전장에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K2 전차는 아날로그 기반의 전차와는 달리 디지털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전차 설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차 내부에는 사격 통제 컴퓨터와 열감지 센서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어 전투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지원합니다. 특히 데이터 링크 시스템은 아군과의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기존에 운용 중인 전차와 대비해서 적의 위치와 행동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능동 방어 체계는 단순 방어를 넘어 적의 위협을 감지하고 사전에 제거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탄을 발사해서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0.3초 이내에 반응하며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합니다. 이러한 능동 방어 체계는 전차를 생존력이 높은 전차로 만들어주며 전투에서 승무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미 여러 해외 시장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대규모 수출에 성공했고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특히 현지 맞춤형 개량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 조건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수출 계약이 늦어지는 원인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그룹이 폴란드 정부의 K2PL 전차의 가격을 높게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PGG 측은 폴란드 정부의 K2PL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군의 요구사항 등을 이유로 들며 가격을 높게 책정했고 폴란드 군은 가격을 낮추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폴란드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양측은 올해 초부터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은 현대로템과 폴란드 정부, 현대로템과 PGG그룹 등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폴란드 정부와의 계약은 현대로템이 K2GF를 폴란드 군에 납품하는 형태이고 PGG와의 계약은 현대로템이 PGG의 K2PL의 기술 이전과 생산 기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PGG와 폴란드 정부 간 협의가 끝나야 현대로템과 PGG의 협상도 마무리됩니다. 시간상 2차 수출 계약은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PGG가 폴란드 정부에 제안한 금액은 현대로템의 제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과 PGG는 기술 이전 생산기지 지원 등 가격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였지만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PGG그룹의 욕심으로 인하여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는 협상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